노년층에서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지방, 혈관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견과류 중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뇌졸중 위험을 단 하룻밤 만에 끌어올릴 수 있는 견과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저는 특정 견과류를 잘못 섭취해 급성 혈압 상승과 혈관 염증을 일으킨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매우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환자분 대부분은 항상 먹던 것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언제, 얼만큼,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내벽이 약해지고 혈압 변동폭이 커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더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 만에 뇌졸중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견과류의 정체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같은 견과류라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노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섭취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은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견과류가 노년층 혈관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산화된 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조리 방식의 변화가 한꺼번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볶거나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면 지방이 빠르게 산화되는데, 이렇게 변한 산화지방은 혈관 내벽을 자극해 미세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염증이 누적되면 혈관은 점점 단단하고 거칠어져 조금만 혈압이 변해도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염증 반응이 훨씬 더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가공 과정에서 추가되는 소금, 감미료, 가향 성분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나트륨이 높아지면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섭취 후 2-4시간 안에 혈압이 급상승하는 일이 흔하며, 밤 늦게 먹을 경우 이 반응이 수면 중에도 지속돼 새벽 혈압 상승과 겹쳐 뇌졸중 위험을 단숨에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내과 응급실에서는 취침 전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었다고 말하는 환자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은 이를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건강식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먹어온 습관이 노년층의 약해진 혈관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뇌졸중은 노년층에서 사망 원인 상위에 항상 포함되는 질환이며,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등 후유증이 매우 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50도 70대에서는 혈관의 탄성이 감소하고 내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혈관이 쉽게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견과류가 이렇게 민감한 혈관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좋은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지만, 어떤 견과류는 산화된 지방과 나트륨, 특정 아민 성분이 많아 취침 전이나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혈관 수축과 급성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늦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갑작스러운 대사 부담을 받게 되어 혈압 조절 기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원업실을 보면 새벽 시간대 뇌졸중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져 있다가 새벽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압이 오르는데,
만약 그 직전 밤에 혈관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 상승폭이 과도해져 혈관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혈당과 지질 대사가 느려져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견과류가 건강식이라 하더라도 노년층은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 커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 반응이 훨씬 민감하게 나타나 뇌졸중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룰 견과류는 많은 분이 매일 먹고 심지어 하루에 몇 알 드세요 라고 추천받기도 하는 흔한 견과류입니다. 그러나 섭취 시간대, 상태, 조리 방식이 잘못되면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노년층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핵심은 섭취 시간대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문제의 견과류는 취침 4시간 전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과 혈류가 안정되는 준비 과정이 시작되는데 산화지방과 나트륨이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즉시 긴장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자극받은 혈관은 수면 중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새벽 혈압 상승과 만났을 때 과도한 압력을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아침에 먹으면 영양 흡수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노년층은 공복 섭취가 혈압 변동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관 내벽이 상대적으로 민감해져 있어 산화된 지방이나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관 수축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견과류만 먼저 드시는 습관도 뇌혈관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점심 직후 또는 이른 오후입니다. 이때는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혈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혈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 혈압 반응이 적고 지방 소화 효율도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는 식사와 함께 소량 섭취할 때 혈관 자극이 가장 적습니다. 즉, 단독 간식으로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적은 양을 나눠 먹는 습관이 노년층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시간 조절은 단순하지만 뇌졸중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50후 70대가 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성과 두께, 반응 속도가 크게 변합니다. 젊을 때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혈관이 빠르게 확장, 수축하며 균형을 유지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이 탄성이 떨어져 혈관 내벽이 단단해지고 좁아진 상태가 되어 작은 자극에도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문제의 견과류처럼 산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이 즉각적으로 수축하려는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혈압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내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밤 시간대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안정시키는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데 취침 전 이 견과류를 먹으면 회복 과정이 방해받고 혈관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는 시점에 이미 자극받은 혈관이 추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뇌졸중, 뇌출혈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새벽 시간대에 뇌졸중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노년층일수록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한 혈관 내벽의 미세 손상은 증상이 없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순간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러움, 언어 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없다는 점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이 견과류 자체가 독이라기보다 노년층의 혈관 상태, 섭취 시간대, 조리 방식이 합쳐질 때 단 하룻밤 만에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평소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던 분도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지 설명해주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문제의 견과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노년층에서는 이 개념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뇌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하루 권장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섭취량은 한 번에 5to 7알, 하루 최대 10알 이하입니다. 이 이상은 지방과 나트륨 부담이 커져 혈압 상승과 혈관 염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환자 중 상당수가 혈관에 좋다길래 하루에 한 줌씩 먹었다라고 말했는데 노년층에게 이 양은 과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 대사가 느려지고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생견과류와 가공변과류의 차이입니다. 볶음, 가염, 가양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산화가 빨라지고 나트륨, 감미료, 향미 성분이 추가되어 혈관 자극이 훨씬 강해집니다. 노년층은 가능하면 소금과 향을 더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견과류는 산화 속도가 느리고 혈관 부담이 적으며 지방 산화물 생성량도 훨씬 낮습니다.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며 공기와 닿을수록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2주 안에 드시고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산화된 향이 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지방이 변질된 상태로 노년층에서는 절대 섭취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섭취량과 형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자극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문제의 견과류를 완전히 피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섭취하는 음식 조합을 바꾸면 혈관 자극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혈관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잘 활용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수분이 충분한 음식 또는 물과 함께 드세요. 건조한 상태로 먹으면 지방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관 자극이 커지는데 물 1컵 또는 수분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 혈압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과일도 당도가 높은 종류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과, 배, 오이처럼 당이 낮고 수분이 많은 식품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견과류를 단독 간식으로 먹기보다 식사와 함께 소량 섞어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오면 지방 흡수와 혈관 반응이 완충되며 혈압 변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채소 샐러드에 작은 양을 뿌리거나 잡곡밥 위에 2to 3알 정도 곁들이는 것은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견과류를 먹는 날에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 국물류, 젓갈, 김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과 산화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혈관은 이중으로 자극을 받아 혈압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소금에 민감한 고혈압 환자라면 특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먹은 뒤 가벼운 10to 15분 산책을 습관화하면 지방 대사 속도가 높아지고 혈압 변동폭이 낮아져 혈관 자극이 줄어듭니다.
노년층에게는 이런 작은 실천이 뇌졸중 예방 효과를 크게 높입니다. 음식 조합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노년층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문제의 견과류로 인한 혈관 반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군에서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압 상승폭과 염증 반응이 1.5 to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핵심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고위험군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간식으로 단독 섭취하면 혈관이 음식 자극을 직접적으로 받아 혈압이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 식사와 함께 드시면 여러 영양소가 흡수를 분산시켜 혈관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둘째, 견과류를 먹은 날에는 혈압과 맥박을 꼭 체크하세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견과류 섭취 1초 2시간 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반복적인 혈관 스트레스로 이어져 뇌졸중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혈압계만으로도 충분하니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혈압약, 혈전 예방약, 부정맥약의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효 과소, 과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약 복용 직전이나 직후 견과류 섭취를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넷째, 고위험군은 산화가 진행된 견과류에 더욱 민감하므로 개봉 후 7토 10일 안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맛과 향이 정상이라도 이미 미세 산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일수록 작은 자극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문제의 견과류를 줄이거나 피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노년층의 혈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비슷한 영향을 제공하는 안전한 대체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견과류 대신 씨앗류,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활용해 보세요. 지방 함량은 비슷하지만 산화 속도가 느리고 나트륨이나 가양 처리가 거의 없어 혈관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 이완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둘째, 씹는 즐거움을 원한다면 무가염 아몬드 소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는 산화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단, 하루 4도 육아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간식이 필요할 때는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삶은 고구마 같은 혈관 부담이 적고 흡수가 완만한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과 혈압 변동을 완만하게 해 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거트는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 혈관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 보충을 원하신다면 콩류, 병아리콩, 렌틸콩을 추천드립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년층 혈관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샐러드, 밥, 수프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따뜻한 차, 보이차, 옥수수차, 둥글레차를 곁들이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견과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둥글레차는 혈당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문제의 견과류 자체도 노년층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특정 음식, 습관과 결합될 때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조합이 뇌졸중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이 견과류를 짠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국물 많은 찌개, 라면, 젓갈처럼 나트륨이 높은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 혈압이 크게 치솟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미 산화지방으로 자극받은 혈관이 이 압력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야식으로 먹는 습관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혈관이 회복해야 하는데 기름지고 산화되기 쉬운 견과류가 들어오면 혈관 긴장도가 올라가며 회복 과정이 억제됩니다. 이로 인해 새벽 혈압 상승이 과도해져 뇌출혈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이 견과류를 단 음식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말린 과일, 초콜릿 코팅 견과류, 설탕 뿌린 제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벽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 조합이 매우 큰 위험이 됩니다. 넷째, 튀김류 또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지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소화 과정에서 혈중 지방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혈관 내벽이 일시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염증 반응이 강화됩니다. 특히 문제의 견과류가 산화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만큼 이런 지방 폭탄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사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급하게 씹어 삼키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견과류의 단단한 식감 때문에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가 늦어지면서 지방 흡수 속도가 불규칙해 혈압과 맥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봉 후 장기간 공기에 노출된 견과류를 먹는 습관은 산화지방 섭취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혈관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해로운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문제의 견과류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황금 원칙 5가지를 기억해 두면 혈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취침 4시간 전 금지 원칙입니다. 밤 시간대는 혈관이 회복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견과류가 들어오면 혈압 조절 기능이 즉시 흔들리고 새벽 혈압 상승과 겹쳐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소량 분할 섭취입니다. 한 번에 한 줌이 아니라 3초 5알씩 식사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 혈관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셋째, 생견과류 우선 선택입니다. 가염, 가향, 볶음 제품은 산화 속도가 빠르고 혈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무가염 생견과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개봉 후 2주 이내 섭취입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됩니다. 오래된 견과류일수록 산화지방 함량이 높아지고 이는 혈관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맛이 이상하지 않아도 오래된 것은 피하세요. 다섯째, 혈압이 불안정한 날은 중단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된 날에는 견과류 섭취를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건강은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문제의 견과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도 노년층이 혈관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핵심은 견과류의 양,
시간, 조합을 조절해 혈압과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잡곡밥 반 공기, 삶은 계란 1개, 데치언 시금치나 브로콜리, 따뜻한 둥글레차 1컵. 아침에는 견과류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지방이 들어오면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간식, 사과 반 개 또는 배 작은 크기 1개. 이 시간대는 혈압이 안정적이므로 가벼운 과일로 수분과 식이섬유를 보충합니다. 점심 식사, 현미밥, 연두부 또는 생선구이, 채소무침, 미역국. 식사 후 산책 10분을 하면 지방대사가 원활해져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후 간식, 견과류 섭취 최적 시간. 이때 무가염 생견과류 3초 5알을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소량 섞어 드세요. 지방 흡수를 완만하게 하고 혈관 자극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안전한 조합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의 대사가 활발해 견과류 섭취로 인한 혈압 변동이 최소화되는 구간입니다. 저녁 식사, 채소 중심 식단, 버섯볶음, 채소무침, 찐 고구마 등과 단백질로는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선택합니다. 저녁에는 가공 견과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견과류 절대 금지.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차 한 잔으로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단 구성은 견과류의 장점은 살리면서 혈관에 주는 자극은 최소화하여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견과류 섭취와 관계없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57, 70대에게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저강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하루 27, 30분이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추천 루틴입니다. 1. 준비운동 3초 5분.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단계.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가슴암 열기, 스트레칭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단계는 혈관을 갑자기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걷기 운동 10초 15분. 뇌혈류를 안정시키는 핵심 운동. 집 주변 평지나 공원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확연히 개선됩니다. 특히 이 걷기 운동은 식사 후 3시간 뒤에 하면 지방 대사를 촉진해 견과류 섭취로 인한 혈관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5분 순환 운동. 혈압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 루틴.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 팔 원 그리기, 발목 돌리기를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운동들은 혈관 내벽의 긴장도를 완화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근력 운동 3초 5분. 혈관 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근력 강화. 벽에 손을 짚고 스쿼트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가벼운 종아리 들기 1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육량이 늘면 혈관 탄성이 유지되고 혈압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5. 마무리 스트레칭 3분. 교감신경 진정 효과. 종아리, 허벅지 뒤, 허리 스트레칭을 깊게 하며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 단계는 새벽 혈압 상승을 줄이는데 생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운동 루틴은 노년층의 혈관 건강을 강화해 견과류 섭취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견과류가 노년층에게는 잘못된 방식과 시간대에 섭취될 경우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견과류 자체가 독이 아니라 노년층의 혈관 변화, 산화된 지방, 나트륨, 취침 전 섭취라는 요소가 겹치며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침 4시간 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말 것. 둘째, 생견과류를 소량으로 식사와 함께 나누어 먹을 것.
셋째, 가공 견과류, 야식, 짠 음식과의 조합을 반드시 피할 것. 넷째, 혈압이 불안정한 날은 섭취를 쉬고 기록을 남길 것. 다섯째, 오래된 견과류는 산화지방이 많아져 혈관염증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할 것. 또 영상 후반부에서는 견과류 섭취를 안전하게 만드는 식단 구성, 고위험군의 관리 방법,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하루 20, 30분 운동 루틴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노년층의 뇌졸중, 뇌출혈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노년 건강 정보와 혈관 관리 팁이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